안녕하세요. 션박의 사진이야기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순수 예술 사진 작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비용을 쓰면서 작가 활동을 할까요? 라는 주제예요. 사실 제가 재작년 2023년도에 갤러리 스페이스 투고라는 이수경 대표가 이끄는 갤러리에서 션박 사진 작가 나랑 한번 예술 경영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속 작가제에 한번 내볼래? 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공모 전에 제가 작품을 냈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작품이요. 물론 작가의 나이대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가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령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관 전시도 이제 있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상 제가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너무 되고 싶었었거든요. 이 전속 작가제가 특별하게 작가나 갤러리에 문제가 없으면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3년 동안 무려 1년에 1,000,000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페이퍼워크라는 여러 가지로 갤러리 쪽에서는 힘든 점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갤러리도 지원을 받고 이제 작가도 1년에 1,000,000원이면 상반기에 500만원, 하반기에 500만원 꽤 큰 돈이거든요. 작가의 유형이 사진뿐만 아니라 뭐 조각, 조소, 뭐 여러 가지로 회화 모든 예술 영역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지원해주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 사진 작가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꼭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운이 좋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이렇게 해갖고 총 1,000,000원, 2,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아 가면서 제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1,000,000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쓰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갤러리가 아무래도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갤러리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은 거의 없는 거죠. 대관료라든지 뭐 엽서라든지 뭐 홍보 브로셔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갤러리 쪽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도 어떻게 보면 정부 산하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갤러리에서도 이제 저를 픽한 건 맞죠. 그래서 같이 내보자고 했고 그 갤러리도 저를 홍보해주는 수단 뭐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사진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회화 작가나 다른 영역에 있는 작가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거죠. 물론 사진 작가가 동등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역적으로 이제 사진 작가가 이런 공모전에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갤러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판매도 좀 가능한 작가 여러 가지로 사진이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갤러리는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페이퍼워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부담도 경감되지만 운영비라고 하죠. 뭔가 홍보해드려야 되고 보도자료도 내야 되고 갤러리도 어느 정도 이제 케이터링이라고 했고 손님들 모셔서 이제 음식도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현수막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 사업이지만 갤러리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의 작가 분류에선 사진 쪽이 조금은 약한 거는 미술시장 쪽에서 존재하거든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진이라는 장르가 상업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하는 분들이 영상도 하잖아요. 저처럼. 이러다 보니까 다재다능하고 여러 면에서는 기능적으로 사람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엘리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이제 감정이나 감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파인아트 계통에서는 갤러리 쪽에서 사진 작가의 작품, 순수 예술 작품을 판매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거든요. 저번 시간에 그라운드 시소에서 전시하고 있는 사진전 3개를 다 소개시켜 드린 이유도 그 사진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사실 판매보다는 이제 굿즈라든지 아니면 입장 티켓 수익금으로 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진이 대중성은 많지만 실제 이제 갤러리 쪽에서 판매를 고객한테, 개인한테 한다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속 작가제에서 이제 갤러리 스페이스
투고가 사실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거죠. 물론 이제 갤러리 스페이스 투고에서 제 작품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가라고 하면 좀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내가 럭키하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도 좋고, 제 작품을 좀 마음에 들어 해 주시는 것도 좋고, 가이드 모집 요강에 제가 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갤러리 스페이스 투고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2년째, 내년이 이제 마지막 해예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초창기는 1년이었는데 3년까지 시간이 늘어난 게, 지원을 해줄 거면 작가를 3년 정도는 밀어붙여 줘야 그 작가가 뭔가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해서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가지고 순수 예술 작가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냉정하게 현실을 좀 보면서 사진 작가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사진 작가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 순수 예술 영역에서 제가 처음에 사진 작가로서 내가 대학 때 찍은 사진이라든지 대학원 때 찍은 사진이라든지 어떤 사진이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작품 활동을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준다는 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옷도 온라인으로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비싼 거 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접 백화점에 가서 구매를 하고 입어보듯이 이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사치스러운 영역일 수도 있지만 고부가치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이런 두 명의 사람들, 셀러랑 바이어가 만나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명품관이 아닌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갤러리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갤러리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을 잘한다든지, 그 마케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간에 어떤 기류를 통해 가지고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짜리 작품이 거래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누가 저한테 네 작품 팔고 내가 돈을 취할 테니 작품을 그냥 걸어만 놔줘, 이런 게 어딨어요. 저도 이제 가나라고 해서 인사동에 가나 아트 스페이스 같은 데서 이제 대관료, 당시에는 이제 일주일에 100만원, 뭐 위에 고층은 80만원, 뭐 1층은 막 200만원, 뭐 여러 가지로 가격대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저도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사실은 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사진 작가로서 이 비용을 내가면서 전시하는 게 사실 좀 마음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내 사진에 대해서 누군가 팔아갖고 그 수수료로 갤러리 운영하겠다는 타이밍이 오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속 갤러리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소속 갤러리가 없을 때는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런 공모전이라든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에 관련된 수상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진작가상을 받았었어요. 그때도 자기가 얼마 정도 쓸 예상 금액을 쓰고 작품도 같이 포트폴리오를 냈는데, 지금의 공모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저는 이제 1,000만 원 이내로 적었었어요. 1,000만 원 바운더리로 이제 나는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할 거고 어떤 거를 할 거고 내 작품이 이런 거. 그래서 인터뷰까지 2차로 진행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됐는데, 그 세마의 작가가 됐다라는 타이틀 때문에 권도균 대표님이 이끌고 있는 아트스페이스 H 갤러리의 소속 작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비용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전시하면 되는데, 개인전 같은 경우는 그룹전이야 주변에서 이제 불러주면 가면 되지만, 개인전은 온전히 나 혼자 하는 전시 공간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립미술관에서 주는 세마 작가가 됐기 때문에 그 전시를 보러 왔고, 그런 약간 공식적인 타이틀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갤러리 쪽에서도 사진이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우리랑 한번 전시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오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작가라고 해도 좋고요, 회화 작가라도 해도 좋고, 어떤 장르의 작가가 됐든 간에 갤러리라고 하는 메인 스폰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구단주 쪽에서 그래 야구장이나 이런 거 너 쓸 만큼 써, 그냥 너는 이제 공만 던지게 해줄게 라는 뉘앙스도 있잖아요. 물론 뭐 더 큰 갤러리는 돈을 조금씩이라도 보조금을 준다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속
전속 작가제는 공간도 갤러리 쪽에서 어쨌든 간에 제공을 꼭 해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갤러리도 이제 지원 사업적으로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내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진작가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자격적으로 상업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작가제 당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비용을 좀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도 이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볼까 하는 생각인데, 가장 제가 이제 좋았던 거는 이 비용으로 프린터기를 샀어요. SCP-904도 샀고요, 이제 704도 샀죠. SCP-904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색깔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제가 SCP-800부터 해서 앱손 프로 3800, 3880 이 종류별로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프린터기라는 게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고장이 나고 이제 헤드가 나가고 여러 가지로. 근데 잉크도 이제 바뀜으로 인해 갖고 계속 잉크도 이제 기종이 바뀌면 잉크도 사이즈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SCP-904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잉크지만 좀 잉크가 크고. 근데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나오는 프린터기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종이가 막 나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인화지 같은 거 사잖아요, 저는. 그래서 신지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서 거의 사요. 예전에 이제 나이비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신지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은 온라인 플랫폼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좋고, 여러 면에서 상업사진 작가들이나 순수사진 작가들이나 어쨌든 이제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린터기의 잉크별 사이즈적으로는 이제 제가 유리한 거는 SCP-904 같은 경우에 대용량 잉크가 좀 들어가요. 좀 두꺼워요. 근데 잉크가 다 비싸죠. 하지만 저는 사진관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드나 노즐이 막힐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라지 프린터라고 해갖고 이제 9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즐이 굉장히 자주 막히죠. 왜냐면 제가 사진 작품 프린트를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술 영역에 있는 프린트는 사실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진 작가 입장에서는 SCP-704라든지 904 같은 경우에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도 이제 작품 활동적으로, 그게 이제 904 같은 경우에는 A2까지 나오고요, 704 같은 경우에는 슈퍼 A3까지 나오거든요. 이 사이즈별로 프린터기의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용지가 들어가는 크기가 다른데, 저도 예전에는 일반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가족 사진인데 좀 크게 프린트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롤페이퍼로 해갖고 못해도 이제 24인치라고 그러죠. 24인치 롤페이퍼 정도를 꽂아서 이제 대형 가족 사진 같은 거를 인화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SCP-904라는 704 정도도 충분히 일반적인 고객님들 와가지고 프린트 업무를 해드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진 영상을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카메라를 구매한다거나 렌즈를 구매하는 것도 이제 그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런 비용 처리 면에서 유지 보수 비용이 또 들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셔터가 나갈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전자 셔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셔터를 교체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나 기술력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 핀이라고 해갖고 미세하게 핀이 많이 나가요. 예전에 제가 쓰는 오디마크 4랑 오디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웨딩에 있을 때는 핀 조정이라는 게 사실은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고서는 내가 너무 찜찜해서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요즘 다초점이라고 그러죠. 초점이 굉장히 많고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트래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고장의 염려가 더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핀 조정이라는 미세하게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좀 소모적으로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외장 하드,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용량의 카메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 카드 예전에 128기가 256기가 하나면 사실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상도 가능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카드를 한 장, 두 장만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 장비를 샀지만 그 장비가 갖고 있는 고용량의 화소라든지 고용량의 이미지, 그 다음에 영상
영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SSD부터 메모리 카드까지 계속 소비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기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외부적인 것들, 그다음에 배터리도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하는 영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배터리도 사야 되는 부분. 그래서 상업 영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요. 수리 비용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해외 나가서 촬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숙박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경비 처리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업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비용 처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렌즈도 사고 싶고 뭐 카메라도 사고 싶고 컴퓨터도 사고 싶고 뭐 이런데 상업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더 산다 그러면 조명이겠죠. 뭐 LED 조명이 됐다거나 스트로브 조명이 될 텐데 카메라, 삼각대, 그 다음에 뭐 메모리 카드, 뭐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카메라 외적으로는 이제 프린터기나 컴퓨터 모니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스캐너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염려를 해보시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메라 쪽에서 이제 기자재 구매하시는 부분, 저도 이제 기자재 구매해갖고 1,000만 원을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렌즈를 뭔가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상업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펑션이나 기능이 본체에 되게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본체를 좋은 거를 하나 사면 사실 예전처럼 렌즈를 정말 좋은 걸 사야 되나? 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그냥 번들 렌즈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소니 계통이나 캐논 계통이나 뭐 여러 가지로 영역마다 다르겠지만 돈이라는 게 한정적인데 그 돈을 얼마나 잘 쓰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디마크4랑 오디마크3를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디마크4는 영상 전혀 안 찍죠. 왜냐하면 트래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사진적으로는 오히려 예전 DSLR이 훨씬 더 감성적으로라고 그랬나요? 컬러나 톤이 좋거든요. 그리고 포커스도 사진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물 촬영하는 것도 사실 예전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도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연사 촬영이라든지 굉장히 고속 촬영을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DSLR 계통의 캐논 시리즈는 정말로 기능적으로 사진 영역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 뭐 동조기 시스템이라든지 조명이랑 같이 운영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장노출을 통해 갖고 촬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근데 당시에는 제가 L렌즈만 썼거든요. L렌즈를 안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전편에도 있지만 ISO 뭐 400, 800 이상 1600, 3200 넘지 말라 막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저 역시도 그랬고, L렌즈 같은 경우는 당연했어요. F값이 낮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DSLR 시대 오디마크3나 오디마크4 시절에는 L렌즈가 고장도 잘 안 났죠. 물론 이제 렌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관리도 잘해야 됐지만 그래도 포커스나 이런 것들이 찾는 속도가 지금 카메라처럼 빠르진 않았어도 뭐 빠를 필요가 없거든요. 사진적으로. 왜냐하면 약간의 인터벌이 있는 촬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디마크3나 4에서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랑 렌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저는 렌즈 쪽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사진 촬영할 때는 렐렌즈의 상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만큼 이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피사체를 찾아내는데, 물론 영상이 좋은 렌즈 쓰면 좋죠. 소니 G 렌즈 쓰듯이 여전히 캐논 쪽에서도 고급 렌즈 쓰시는 게 좋지만 그 상황상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는 소니 쪽 계통의 렌즈는 사실은 G렌즈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탐론이나 시그마 쪽을 더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피사체를 찍어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워낙에 포션이 높다 보니까 렌즈가 갖고 있는 빛에 반응하는 어떤 포커스를 찾아내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의 DSLR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탐론 렌즈를 산다거나 시그마 렌즈를 샀을 때 오히려 DSLR 시대 때는 탐론과 시그마를 쓰면 뭔가 둔해 보이고 포커스를 정말 찾는 게 느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약간 브라운관 TV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화질이 정말 좀 눈에 띄게 좀 저조하고 뭔가 오퍼레이팅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소니 기반의 베이스 카메라에다가 탐론 렌즈와 시그마 렌즈를 써도 사실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렌즈군들을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어떤 AS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AS라는 부분이라는 영역이 사실 카메라를 가서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렌즈 부분을 제외하고 본체만 좀 보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용적으로 저렴하지만 성능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면 제2 부류라고 하죠. 시그마나 탄론 렌즈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으로 조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액자 부분이죠. 그래서 액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충무로의 한민아트에다가 맡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프레임6라는 곳에다가 이제 액자를 맡겼는데 액자도 예전처럼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재들 어디에 쌓아놓을 데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뮤지엄이나 박물관이나 큰 메이저급 되는 기관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저도 잘 모르지만 닥터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을 해서 여주에 있거든요. 액자적으로나 프린트적으로 올인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보관해 주거나 스토리지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 굉장히 큰 곳에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같이 규모가 좀 작은 데서는 이제 액자를 좀 뭐 빨리 맡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갤러리 스페이스 투고 같은 경우는 전속 갤러리이긴 하지만 뭐 규모가 굉장히 커서 작품을 엄청 큰 걸 걸어줘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소형 액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보다 제 키보다 큰 액자를 하진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충무로에 있는 한민아트 같은 데서 제가 맡기는 사진이 상업적인 용도의 사진도 맡기지만 제 작품에 관련된 사진도 좀 맡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로서 이제 카메라를 구매해야 한다거나 렌즈를 구매한다거나 프린터기를 구매한다거나 뭐 기타 조명을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순수 예술 작가로서 쓰는 비용만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작품 촬영하면서 들었던 비용, 뭐 여행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는 항공료나 숙박비나 뭐 이런 것들 다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사진 작가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쓰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진 작가이지만 상업적인 사진을 하는 작가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 이 전속 작가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업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 서로 겸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사진 공부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는 영역이 돈을 버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작품을 팔아서 사진 작가가 사실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작품 비용으로 운영을 한다? 사실 미래 시장도 사실 어둡다고 봐요. 오히려 대중성이 있는 어떤 인스타그램적인 감성이라고 해도 그라운드 시소라는 전시 기획자나 이런 관계자들에게 눈에 띄어서, 이경준 사진 작가님도 그렇지만 사진 판매보다는 전시 기획에 관련된 영역의 사진,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좀 스냅적으로 찍어도 되잖아요. 경비적으로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명호 작가님도 그렇지만 뭐 나무를 있는데 천을 뒤에 사람들이 한다든지, 뭐 이만나 작가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세팅적으로 사람들이나 엑스트라들 써가지고 이제 촬영을 한다든지 뭔가 단독적으로 혼자 돌아다니면서 찍는 사진이 아니라 정말 연출적인 그레고리 크레디슨처럼 좀 기업형적인 느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의 사진. 저는 뭐 이런 영역에서 사진 작가가 공부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작가로 나서서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영역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은 쪽에 순수 예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약간 영화적인 요소들이잖아요. 뭔가 스텝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부분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비용 처리를 하면서 이제 순수 예술 작가로 성장하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물론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누구도 그 영역을 정말 리스펙트, 존경할 수밖에 없고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만, 사실은 관객이나 고객이나 클라이언트 입장, 갤러리스트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사진을 사줄까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외국 나가서 촬영하는 게 비행기표나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상업 영역을 좀 하면서 한 달 정도 좀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간 거지. 저도 이제 이런 전속 작가제 같은 게 아닌 상황에서도 언노운 시리즈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업 영역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상업 영역을 하면서 이제 순수 예술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영상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 장비도 있고 이런 모든 장비나 시스템들이 상업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순수 예술 영역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 이번에 션팍의 사진 이야기에서는 제가 좀 장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쓰는 데 있어서 카메라 쪽, 사진 쪽 장비랑 영상 쪽 장비, 그 다음에 프린트는 어떤 걸 좀 사야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 용도 입장에서는 고객들 상업 용도적으로도 쓰지만 내가 찍은 사진을 또 직접 프린트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는 거, 이런 부분 조금 염두해 가지고 사진 작가 준비하다가 상업적으로나 그리고 예술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공모 같은 경우 사실은 갤러리 같은 쪽이 정말 엄격하게 너는 정말 순수 예술 영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작품한 거를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조금은 좀 예술 작가를 깊이 있는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수경 대표님이 상업 사진 하는 것도 알고 딸 셋 아빠인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네 작품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미술적인 쪽에서는 좀 나는 한번 너랑 한번 같이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안 됐으면 이런 스토리도 없었겠지만 됐으니까 제가 좋은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사진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예술적으로만 작업을 하는 게, 장비를 유지 보수한다든지 프린터기 노즐 막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기계는 계속 써줘야 되거든요. 쓰지 않으면 멈춰요. 이래서 뭔가 회화 작가나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메커니즘을 다루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좀 계속 쓸 수 있게끔 만들려면 조그만 사진관이라도 조그만 상업 영역이라도 활동하면서 기회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조금 마지막에 좀 침착하게 마무리를 좀 접었어요. 여러분들 션팍의 사진 이야기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